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식민사관의 역사가 그대로 담겼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야 불교의 역사를 공인해야 한다는 불교계 주장도 가야사 바로 세우기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인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가 선정돼 우리도 부처님 가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충북 청주시가 번역별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건설 노동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한복 공정 속에서 한복을 주제로 한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노래와 다큐멘터리 영상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비단의 프로듀서인 김기범 KN 아츠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가야 왕국이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공인해야 한다는 불교계 주장도 왜곡된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류하라! 축하해야 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같이 반대한 것은 우리 정부가 등재 신청서에 전북 남원 고분군을 김은국 유산으로, 경남 합천 고분군을 다라국 유산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통치기구를 세웠다는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인 일본서기의 지명입니다. 이러한 지명 사용은 가야가 일본의 철기 등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 임나 7국을 건설했다는 가야사를 부정하는 식민사관인데 정부의 국책 사업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는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가야사 복원 작업이 성과로 나온 총서가 일제가 골수에 박아놓은 식민사관에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2000여 년 전 고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아웅과 가야국으로 건너와 김수로왕과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는 허황우를 모티브로 한 기념공원 조성과 우표 발행 등을 추진했고 인도 총리는 한국을 형제 나라라고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आपने सही कहा शब्दों में हम भले प्रोटोकॉल के शब्दों का उपयोग करते हो लेकिन ब्रदर के रूप में जो निकटता होती है जो अपनापन होता है और हम दोनों एक दूसरे के लिए अनुभव कर रहे हैं ये मेरे खुशी की बात है. 하지만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김수로왕과 허황우는 아직도 우리 정부와 주류 학계에서 실존 인물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발생지인 고대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로 온 것은 한반도의 불교 전래 역사를 바꾸는 일이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세미나도 열고 근거를 확실히 찾아서 우리 한국 불교 불기가 1700년이 아닌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앞으로 선언해야 된다. 뜻 있는 이들의 가야사 바로잡기가 식민사관 청산을 넘어 한국 불교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6년인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화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가 선정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올해 봉축표화를 공모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자 대비한 부처님과 함께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축이는 그러면서 봉축 표어를 통해 마음의 평안,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정된 봉축 표어는 우리도 부처님 가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스님 최초로 1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유튜브 실버 버튼에 도전하고 있는 무여 스님이 가장 인기 있는 영상으로 강원도 정선 정암사를 꼽았습니다. 무여 스님은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제작 과정, 신행 생활 등을 두고 진행자 정준영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누며 청취자들과 교감했습니다. 동영상 200여 개의 컨텐츠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무여스님TV는 현재 2만 6천여 명이라는 불교계 유튜브 채널로서는 적지 않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여스님은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란 주제로 지난 2019년부터 사찰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였던 108사찰을 넘어 116개 사찰을 순례해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에 소개된 사찰 중에 강원 정선 정암사는 조회수가 31만여 회를 기록해 가장 인기 있는 영상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올가을에 경기 고양시에 작은 포교당을 문열 계획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가 녹아있는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두고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불교 문화벨트 등 권역별 지역문화유산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청주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41호 용두사지 철당간,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106호 개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 조계종 청주 안심사의 국보 297호 영산회 괴불탱, 모두 청주시가 자랑하는 대표 지역 문화유산입니다. 청주시가 지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단일 문화재 중심이 아닌 주변 문화재를 연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보존, 활용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 유산을 권역별, 시대별로 묶어서 불교 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고 전통 사찰과 자연 경관, 그리고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청주 시민들이 지역의 불교 문화를 더 많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4일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청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지정 등록 문화재와 향토 유적의 새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의 중점 내용은 불교 문화벨트가 포함된 유형별 10개 권역 구분 관리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세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청주시 도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포괄적인 문화유산 권역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 문화벨트가 조성될 경우 지역 불교계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 속 불교 교육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교 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를 탄생시켜서 불교 문화에 꽃을 피웠던 고장입니다. 청주엔 지정문화재 192개와 등록문화재 14개, 향토유적 196개 등 모두 402개의 문화유산이 분포돼 있습니다. 불교가 낳은 세계 최고 문화유산 직지심체 요절의 고장 청주. 150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전국 9번째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청주. 불교와 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에 대한 청주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지역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경기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스님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건설 노동자 6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우정스님은 광주 화정동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정스님은 황망한 사고로 돌아가신 6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유족들도 하루빨리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위로했습니다. 30여 년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정 스님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과 곡성군을 찾아 선풍기 등 수해 지원 물품을 기부했고 이후 구례군을 한 차례 더 방문해 지역 대학생 4명에게 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조계종 사찰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한 대성함이 불교대학 2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입학한 2기 불교대학 입학생은 모두 15명으로 이들은 오는 6월 말까지 불교 기초교리를 비롯한 입문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2기 불교대학 지도법사는 사천왕사 능륜스님과 고성 옥천사 청년함 원명스님이 맡았으며 동국대 유근자 교수 등 외부인 특강도 3차례 마련됩니다. 공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기도 하고 통영불교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다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더욱더 우리 스님들과 같이 더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학식에는 조계종 13교구 본사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 회장 이암스님과 사단법인 나누우리 상임이사 무권스님이 동참해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이민년을 맞아 참선수행 간화선수에게 진술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합니다. 강화 전등사는 내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경내 무설전에서 현기 대선사 벽암록 전등대법회를 개최합니다. 현기 스님은 40여 년간 화두 참고에 몰두한 우리 시대의 선사로 지난 2013년과 2016년 조계사와 동화사에서 열린 2차례 간화선 대법회에서 설법했습니다. 벽암록 전등대법회 참여 인원은 출가자 50명과 재가 수행자 4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법회는 오전 4시 30분 예불로 시작하며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현기 스님이 벽암록으로 법문을 설합니다. 이와 함께 참선 시간과 포행, 자율정진 시간도 마련되며 집중 수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민과 불자들은 유튜브 채널 전등사 TV에서 현기 스님의 법문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한복 공정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퓨전 국악그룹이 만든 한복을 주제로 한 신곡과 다큐멘터리 영상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노래해온 그룹 비단인데요.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프로듀서인 김기범 KN아츠 대표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김기범 대표님이신데 그 사회적 기업 KN아츠 대표시고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프로듀서를 맡고 계신데 이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그런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악을 향해 젊은 감성으로 표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대표께서 이 비단은 어떤 그룹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비단은 여성 5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퓨전 국악 그룹이고요.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타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단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이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후민정음이나 한식, 한복 등과 같은 문화유산의 주제가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서 공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단이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때,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조선족 대표로 나온 여성이 한복 차림으로 이제 나왔는데 중국의 동북 공정이다, 문화 공정이다, 우리 문화 침탈이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단이 여기에 대응하는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콘텐츠인가요? 네, K-팝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궁궐과 같은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한복이 급속하게 개량화가 되고 현대화가 됐습니다. 물론 한복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한복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저희도 그런 걱정에 이제 공감을 하게 돼서 한복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바로 한이 아리랑이라는 콘텐츠고요. 음악은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우리의 그 민요인 아리랑을 리메이크를 했고 또 이제 서풍을 뜻하는 한이바람에 흩날리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복 콘텐츠도 저희가 9가지 언어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복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랑과 한복이 결합된 콘텐츠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 우리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거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아리랑은 많은 외국 분들이 알고 계신 곡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께서는 제2의 애국가처럼 아리랑을 많이 부르고 계신데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한 문화 콘텐츠에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담는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4분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자국의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멤버분들이 다 국악을 전공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전문가들이군요. 네. 이번에 2년 만에 5집 음반을 내셨어요. 5집을 내셨는데 이 불교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보여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인사와 불국사를 무대로 또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셨는데 이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미 6년 전에 그 2집 음반을 통해서 반야심경을 주제로 한 열반의 주문이라는 곡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유산의 약 80% 정도가 불교와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집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가지 불교 문화유산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선 파랑새의 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현실 세계에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던 신라인들의 염원을 저희가 이제 파랑새에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8만 호국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불심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 고려인들의 의지로 탄생한 8만 대장경의 이제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8만 대장경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 전 세계 최초로 해인사에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귀한 국가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촬영 허가를 받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석굴암이나 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산과 같은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날에 올리는 차례 같은 그런 무형유산에 대한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국의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불자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인사에 촬영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저희가 만들었던 음악을 들려드렸더니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꼭 해인사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아마 해인사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퓨전 국악그룹 비단을 이끌고 계신 김기범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대표께서 사회적 기업 K&Ar츠의 대표시잖아요. 이 K&Ar츠는 어떤 지금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한국 문화유산의 사회적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지난 9년 동안 5장의 음반을 통해서 약 30여 종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에 보관돼 있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문화재와 문화유산들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의 이제 상업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이제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의 특징은 그분들께 일방적으로 공연을 보여드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은 입장의 출연자를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무대에 이제 세움으로써 관객분들과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입이 불안정한 공연 단원들에게 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난 예. 9년 동안 만들었던 예. 30여 종의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콘텐츠와 예. 또 그 9가지 언어별 예. 콘텐츠들이 콘텐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그 컨텐츠입니까? 네, 예. 각각의 콘텐츠들을 QR 코드로 아, 쉽게 QR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홍보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어떤 선진화, 업그레이드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김기범 프로듀서, K하나츠 김기범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팔과 이탈리아, 대만의 사례를 조사한 국외 문화재 지진 피해와 대응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 보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이 담겼습니다. 백제가 조성한 왕릉급 고분인 익산 쌍릉의 두 무덤 중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문형 원광대 연구교수는 국립익상박물관이 공개한 미륵사지 서탑 출토사리 봉영기와 새로운 백제사 인식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부여 왕릉급 무덤과 유사한 소왕릉의 축조 시기가 대왕릉에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의 뿌리가 유구한 역사 속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에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연합뉴스가 11번째 마련한 2022년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